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남자들이 극변 중 33살 여자도 큰일 났다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댓글에 앞서 좀 보고 가시죠. 아마 이게 외국분이 아마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그린 것 같고 아마 한국분이 한글로 더 씌운 것 같은데, 서구 남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기 시작하는 이유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어느 쪽 모델로 갈지, 일본식으로 갈지 유럽식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유럽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을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은 결혼을 여성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별별 짓을 다 했다. 그들은 남성을 정부처럼 여기고 투쟁했다. 무한히 요구했다. 왜냐면 남자들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아마 번역을 해서 아마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들은 남성다움에 비난을 가했지만 그 남성다움 속에 내재된 책임감마저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남자들은 결혼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애버리자 남자들도 마음껏 이혼하고 젊은 여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전례만 사용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오죽하면 동거 5년이면 결혼과 같다는 법률까지 만들었다. 이혼하면 재산의 반은 무조건 아내에게 떼어주어야만 한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삶을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종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적절한 선을 넘어서 법만 만들면 다 될 줄 알고 무리한 것을 자꾸 강제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요즘 이렇게 하려고 하죠. 계속 더 억지스러운 국면으로 나가는 것은 아닐까.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대로 남녀가 평등해진 마당에 남자에게 손 벌리는 추악한 짓을 예전처럼 넓은 어깨로 감싸줄 남성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도 이렇게 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서구 남성들에게 가부장적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점점 생소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 여성과 남성은 종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해왔던 대로 너와 나 1대1의 대응관계를 가질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들이 구질구질하고도 징하게 예전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여자에게 매달려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래서 신나게 결혼 시에 강제 조항들을 만들었지만 결과는 이렇게도 매우 부정적이다. 여자들 뜻대로 안 됐다는 거죠. 페미니스트들은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려고 애쓰겠지만 제대로 된 현상 파악 없이는 제대로 된 대책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늘상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세상만 보려 할 것이다. 그들은 늘상 그런 식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이란 제도가 남성에게는 점점 매력이 없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인 권위도 없고 돈을 벌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의무, 그리고 종족, 이혼 후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약 20여 년의 부양 의무, 이거를 읽은 남성들은 결혼할 마음이 나겠는가? 천만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10년 뒤, 20년 뒤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플락을 하나 보시죠. 요즘 주변에 연애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는 30대 남자 여자 특징이라는 제목입니다. 상당히 좀 잘 분석을 한 것 같은데요. 여자는 공주 대접을 받고 싶어 하고 다정하면서 자기를 우선순위로 생각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 외모는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조건을 많이 본다. 사랑보다 조건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조건 좋은 남자는 30대 여자를 안 본다. 남자는 공주 대접 및 우쭈쭈 하기 싫어하고 동등한 관계를 원한다. 그런데 자기보다 최소 3살 이상 어리고 예쁘고 착한 여자를 원한다. 사치 부리는 여자는 극혐. 단, 여자의 능력 및 조건은 많이 안 본다. 그런데 어리고 예쁘면 착할 수가 없으며 공주 대접을 안 해주면 안 만난다.
얼굴값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공주 대접해주는 애들을 만나기 싫고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예쁘고 또 그런 여자들은 또 공주 대접 안 해주면 또 남자를 안 만나. 여자들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혼인 감소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은 알바노인데 남자들은 제가 볼 때 국제결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어리고 예쁘고 공주 대접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한국에서는 찾기 힘들어요. 정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찾기 힘들어요. 국제결혼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상황 분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부동산 거래가 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입니다. 즉 매도 호가. 집을 가진 사람들은 호가를 높인 상태고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집을 사고는 싶은데 매수 호가가 낮죠. 그래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갭이 크면 거래가 급감하잖아요. 최근에 부동산이 거래 엄청 줄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결혼 시장이랑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원하는 어리고 예쁘고 공주 대접해줄 필요 없는 조건보다 사랑을 중시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려면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차피 괜찮은 남자 못 만나면 혼자 산다고들 하시니까 응원하겠습니다. 네, 댓글 보겠습니다. 여자의 눈물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게 표가 되는 겁니다. 정치꾼은 표 받으려고 뭐든 합니다. 지금 여성단체들 정치화 세력화가 되었습니다. 걔들은 여성 인권이나 나라의 미래를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직장이고 직업인 겁니다. 한국 여자들이 이걸 몰라요. 그들은 그냥 직장이고 직업인 거예요. 밥벌이에요, 밥벌이. 나라 생각 안 해요, 제가 볼 때. 나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성 인권을 정말 생각한다면 여자에 있어서 중요한 출산에 대한 정보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살 이상이 넘어가면은 아이를 낳았을 때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어느 선은 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어느 여성계가 이런 정보를 줍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정보를 주고 있어요. 여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여혐으로 받아들이지만 아니에요. 그냥 팩트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성 인권을 외치는 그들이 그런 목소리를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그 진실을 몰랐다가 나이가 든 이후에 막상 이제 결혼하기도 힘들어지고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오고 임신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단체들은요. 일반적인 여성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직장이고 직업이고 권력이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수단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눈물을 말씀하셨는데 여자들이 징징거리는 거, 우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뭐 피해자의 목소리는 증거다. 뭐 여자의 눈물은 증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자의 눈물과 관련되어 가지고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의 눈물을 보고 이를 믿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는 것은 여자의 천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들이 또 많이 하는 거 그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선즙필승. 일단 울고 보죠. 그리고 영국 속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의 눈물과 강아지의 절룩거림을 믿지 말라. 러시아 속담에는 현명한 사람은 여자의 눈물을 그저 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볼테르는 남자가 온갖 말을 다 해도 여자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에는 당하지 못한다. 여자들의 눈물에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속담에는 눈물은 여자의 웅변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눈물, 여자들이 징징거리고 해줘 이거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들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잘 속습니다. 알고 속는 건지 모르고 속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들의 뜻대로 가고 있죠.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친구가 공무원인데 여자들이 퇴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이를 물어보니 33살 이상이랍니다. 친구가 퐁퐁 될까봐 불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아쉬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죠.
우리나라 여자들이 사실 웬만하면 대시를 잘 안 하잖아요. 대시하기를 바라죠.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면 이제 뻐꾸기를 날리죠. 추파를 날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33살 넘어가면 본인들도 이제 급하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들이대는가 보네요. 그런데 너무 나이가 많다. 너무 나이가 많고, 저는 최소한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앞으로 돌아가면 더 좋고, 2000년 중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30살 넘으면 사회적인 분위기, 미디어에서도 노처녀라고 했어요. 저는 한 27, 이 정도까지 내려갔으면 싶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대학까지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25까지도 가고 싶긴 한데 그까지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고, 일단은 30살 이상은 노처녀 이런 프레임으로 일단 저는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진짜 매번 일본하고 똑같이 가는 게 신기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15년에서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좋은 거는 참 잘 따라가요. 일본의 좋은 점은 또 안 따라가고. 그런데 이 결혼제도, 저출산에 관련된 정책, 이거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뭐 지식인이든지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 일본 모델을 가는 게 아니고 유럽 모델, 주로 이들이 많이 언급하는 나라를 보면 독일, 프랑스, 북유럽을 예를 많이 듭니다. 미국, 캐나다 이야기는 또 안 해요. 호주 이런 데는 안 하고 주로 이제 유럽 쪽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헝가리도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일본처럼 안 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좀 이민을 받기는 하죠. 예전보다 많이 받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에 대해서 이민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유럽 모델이죠. 어차피 캐나다, 호주,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민국가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을 참고해서 가는 것 같고요.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유럽, 독일, 프랑스 정책을 참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중국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일단 사고방식 자체, 즉 자식을 낳는 거에 있어 가지고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거든요. 준비된 상태에서. 그런데 서구권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유럽 같은 경우는, 서양권 같은 경우는 20살 정도까지만 키우고 그 뒤로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인데, 이 동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까지 책임지는 문화고, 또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유럽 쪽 모델하고 섞이면 아무도 가지 않은 제3의 길을 갈 것 같아요. 잘 될지 안 될지 뭐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만은 저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지금 중국, 일본처럼 남녀 간의 역할 분담, 그 모델로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완전히 그냥 혼종이 나올 것 같아요. 혼종.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3의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